그 중앙과 지방의 그 바람직한 관계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구청장 협의회나 사단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셨으니까 아까 그 불교할 때도 세대단체도 공동의 목소리, 분권에 관한 공동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자로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 중앙과 지방의 관계할 수 있는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도 많이 하고 글을 쓰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아마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바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젠다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생각하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권은 일반적인 추세인가, 세계적인 추세.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어떤 아까 많은 그 실무 경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지방 뭐 이 회의가 국무회의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시도지사들이 각하는데 거기서 분권에 관련된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 자치단체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뭔가 저렇게 되면. 우리 홍 교수님도 주장했지만, 이게 이제 그 중앙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다르면은 아주 좋죠. 그러나 안 내려도 되니까. 그래서 지방정부나 우리 전문학 그 자치학자들이 내세운 게 맞춤형 공권으로 가자. 원하는 지자체, 능력이 되고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거나 내려주고, 또 원하지도 않고 또 성과를 더 내기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안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스톱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제 주장을 펼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도가 복잡해진다고 싫어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하겠다고 이분이 이제 용역도 시작했는데 정권이 끝나는 통에 스톱됐는데, 이번에 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답니다. 우리 경북에 잘할 수 있는 거는 또 경북을 내려주고, 전남에 잘할 수 있는 거는 전남을 내려주고,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해당 기능을 획일적으로 내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답니다. 조만간 아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때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교부세 문제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부세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내가 그 경제학자로서 행정학 쪽에 약간 불만이었던 거는, 자치단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 행정을 한 연구가 있는지. 교부세를 배부를 때 그거 아니에요. 뭐 다 하고 싶다는 걸 다 줄 수 없으니 자치단체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해야 된다. 그걸로 주는 거거든, 제도 인형은. 내셔널 루미만. 근데 그걸 어디 뭐 그게 있나요? 연구된 게 실제로? 단체별로? 단체별로? 아니 왜 그게 나와야 너 농촌단체, 어촌단체, 산촌단체마다 다 다를 텐데 표준행정 수요의 어떤 개념이.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했을 때 어떤 공통 기준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 지방 기준제한 수요는 단가 계산해서 가는데, 지금 그냥 뭐 행안부가 그냥 하는 대로 가거든요. 한 번도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알기에. 네, 지금 그 지방교부세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 산출하는 산식에 대해서 지금 개정 작업을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 작업을 완전히 엑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보통교부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거의 8년치 그 PDF 자료를 엑셀로 바꿔가지고 디가시트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그죠? 해봤는데 진짜 직원이 한 뭐 3명이서 6개월 작업하는 정도의 양인데, 엑셀로 바꾸는 데만. 그리고 그걸 검증하고 해봤는데 그걸 틀리더라고요. 안에 데이터 내용들 자체가. 그래서 한번 확인했더니 교섭과에서 그걸 전부 수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학회에도 지방의 학회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한번 자료 문제를 한번 엑셀로 드릴까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PDF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분석해서 학자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자체가 아닌 거는 진짜 일거. 뭐 선진국은 진짜 그럼 주민들 참여를 결정되니까 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적인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거꾸로 하면서, 투표율 뭐 우리만 났나요? 지방선거? 선거운동 다 났잖아요. 실제 지방선거 이슈가 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들 뭐 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면 우리도 뭐 이렇게 주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막 그냥 광원 광장에 모였던 그런 기본적인 힘들이 있어서 결국 일단 지역으로 그냥 모이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아니 선생님들 그런데 왜 주민은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짚어볼까 하는 것하고 그러나 왜 국민들은 이렇게 전부 다 자치에 대한 요구 사항을 크게 가지고 있을까? 난 이게 처음부터 자치 설계가 행정 쪽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게 우리가 규모나 구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논문을 우리가 쓸 땐 다 그러죠. 전 세계에서 자치단체 규모가 가장 큰 건 대한민국이다. 다들 뭐 나도 하다못해 저도 써먹는데 행정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제도를 열심히들 좋은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왜냐면 내 몸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자치단체를 점점 주민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만들어서 자치로 하도록 만들자라는 논의가 가능할까? 시읍면 자치를 시군 자치로 만드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자치의 희망은 난 사라졌다고 봐요. 기초자치에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려 놓고 그 30년의 독재 후에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 누구도 그거를 원천적인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그냥 없던 자치구만 만들어서 자치를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제주에서요 기초지자체를 다시 보관하자고 그랬죠. 부활하려고 하는데 좀 느낌 묘 안 하세요? 하기님께서 그때 특별자치도 할 때 제 법자리에서 알바 좀 뛰었거든요. 네. 거의 설계자 하신데. 근데 그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좁히는데 시군 부활, 시읍면 자치 이 두 가지 안에 올라가다가 공론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읍면 자치는 빠지고 시군하고 그 역시 이건 정치 권력자들의 시장만 선출하는. 그건 반동이야. 옛날 돌아가는 거야. 완전히 반동.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반동이죠. 이게 아예 그냥 시군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규범을 원칙을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저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그 특례, 아주 높은 특례 이게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그 말이 맞는 왜냐면 우리가 이상하게 가고. 특별자치도라는 게 뭐 우리가 스웨덴 같은 데도 파이로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던 그래서 만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면 그렇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에도 그걸 확산시키자라는 건데 꼭 뭘 잘하고 있고 뭘 하고 있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난 사실 그때 나도 그 위원 중에 하나였는데 제2특별자치도 준비위원도 본위원대였는데 난 그 기초 없애는 거 반대했어요. 그걸 없애면 그게 집권이 이게 무슨 분권이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거 저 기초 옵션은 안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뭐를 나도 맞아. 위원회에서 그 의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회에서 근데 누가 그걸 주도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난 그 반대했어. 제가 이제 누구 찾아야 돼요. 저희는 어, 결정이 나서 한번 보겠다. 근데 기록에 누가 주장했다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그 초안을 저 노무현 회의 자료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그 저 보고하는 초안에 두 가지 대안을 올리거든.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아시겠지만 하나는 그 제주도 중심으로 끌고 가려면은 정당이 다른 그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만 제대로 안 돌아가니 요 기초는 살리두되 현안을 뭐 도시계획권이라는 이런 걸 좀 약화시킨 행태에 그냥 주민자치 쪽으로 그 가는 쪽으로 하나 대안을 만들고 하나의 대안은 이제 완전히 진짜 없애는 대안 이게 우리 있거든요. 그럼 나는 당연히 이게 선택될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게 이게 선택돼 있더라고. 완전히 행정식으로 하는 대안. 그게 주민투표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아니 나중에 안을 결정했지만은 대통령한테 안 결정된 안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안을 나중에 이제 할 거냐 말 거냐가 주민투표했지 A안 B안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어. 아니 그 주민투표 자체가 그렇게 가서 혁신안이냐. 혁신안하고 전편안하고 했어. 근데 그 명칭 자체가 갖고 있는 근데 완전히 이제 그 의도성이 있었어요. 묘하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게 영향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대처가 했던 개혁을 굉장히 그 존중했던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느꼈던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이번에 대처에 갔다 왔더니 말이야 뭐 영국은 지방자치를 혁신적으로 모으는데 광역을 없애고 말이야 단단계로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토론자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영국 그때까지 못 가봤다. 한 번도 안 가고 나는 영국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하는데
광역을 전부 노동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모든 복지정책을 기업정책을 써도 그냥 기업의 중과세 때려가지고 기업재산에 광역이 노동당이 복지정책을 하니 영군 헌법이 뭐 불문헌법이니까 그냥 법으로 만들으니까 대처가 법을 만들어 없앤 거다. 그게 분권이냐? 그거는 오직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의 싸움이었을 뿐이지 그게 뭐 행정적으로도 효율적으로 뭐 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읽은 책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결국은 뭐 그건 다 복원됐잖아요 나중에 다 돌아오죠. 대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바로 뭐 그레이트 런던도 복원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없이 자꾸 우리는 선임을 뭘 했으면 그게 뭐 획기적인 못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혹시 이어졌던 건 아닐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어떤 효율을 하는 걸 가지고 자치단체를 그냥 단단계를 뭐 행정 체제 개편론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관점을 제주도에다 그냥 적용시켜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었는가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모든 아무런 증거는 없어 물적 증거는 없어.